요즘 시어머니가 더 서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역고부 갈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면 요즘 60대 시어머니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입니다. 얘야, 이번 명절엔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입으로는 쿨하게 말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시어머니의 마음은 텅 빈 거실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혹여나 싫은 소리를 해서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혹은 꽉 막힌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이죠. 갈등의 양상도 변했습니다. 대놓고 싸우기보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나 무심한 반응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상처받는 시기입니다. 며느리의 SNS에 댓글 하나 다는 것도 혹시 간섭으로 보일까 수십 번 고민하다 결국 지워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60대 어머니들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착한 시어머니 프레임에 갇힌 노년의 심리적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권위는 사라졌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며느리들의 마음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30대 며느리 박지혜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 준비를 시키고 남편 출근 챙기고 본인도 회사에 갑니다. 육아휴직 대신 경력 단절이 두려워 복직을 선택했지만 회사에선 애 엄마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퇴근 후엔 저녁 준비, 아이 숙제 봐주기, 설거지까지. 잠들기 전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며느리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지?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지혜 씨는 스마트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입니다. 주말엔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쉬어야 하는데. 하지만 거절하면 서운해하실 게 뻔합니다. 결국 네, 어머님 답장을 보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며느리들도 나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집안일의 시대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요즘 애들은 밥도 안 차려 먹냐? 는 농담 한마디가 그들에겐 나는 좋은 엄마도 좋은 며느리도 아니구나라는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명절 아침, 김순자 씨 63세의 집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준비한 음식들. 하지만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어머님, 요즘은 명절 음식도 배달시켜 먹는 시대예요.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순자 씨는 웃으며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울컥합니다. 내 정성이 고생으로만 보이는구나. 반대편 며느리 지혜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며 말리시고 아이 교육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요즘 애들은 너무 과보호한다며 핀잔을 주십니다. 저녁 무렵 작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지혜야, 아이가 태블릿만 보는데 괜찮겠어? 이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다 디지털 기기 써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 그래도 그렇지. 눈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이 속으로 또 시작이네. 내 육아 방식까지 간섭하시려고. 하지만 어느 날 변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순자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친구는 최근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며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순자야, 우리도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친구들도 참 힘들게 산다더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린 순자 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냅니다. 지혜야, 시간 될 때 우리 둘이서만 차 한잔 할까? 어색한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지혜야,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일하면서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예상치 못한 말에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모든 게 감사한데 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 그게 표현이 안 됐어요. 나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 내가 자식 키우던 방식이 요즘엔 다 틀렸다고 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다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만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조언은 들을게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게 해주시면. 그래, 알겠어.
그리고 지혜야, 명절에 너무 무리하지 마. 정말로 바쁘면 안 와도 괜찮아. 내가 서운한 마음을 너한테 부담으로 주고 싶진 않았는데. 시어머님, 저도 어머님 뵙고 싶어요. 다만 가끔은 우리 가족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명절 당일 말고 다른 날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그럼 더 편하게 오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의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경청하되 생각해 볼게요라는 완충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어머니는 조언을 했으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며느리의 선택을 기다려줍니다. 명절 같은 큰 행사보다 평일 저녁 짧은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습니다. 부담은 줄고 오히려 서로의 일상을 더 자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도 완벽한 며느리여야 한다는 강박을 버렸습니다. 명절 음식은 일부만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운해라는 말 대신 당신이 보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대신 제 방식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손주와 단둘이 보내는 할머니의 날을 갖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에 재충전하고 시어머니는 손주와 특별한 추억을 만듭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되 할머니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거죠. 6개월 후 순자 씨의 생일날입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조촐한 파티. 손수 만든 케이크 대신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지만 손편지는 직접 썼습니다. 어머님, 저를 며느리 이전에 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을 시어머니 이전에 한평생 살아온 한 분의 여성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서로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해요. 편지를 읽는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젠 서운함의 눈물이 아닌 이해받았다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 갈등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60대 어머니들이 살아온 시대와 30대 며느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그 헌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커리어와 정체성도 지키면서 가정도 돌봐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분 모두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고 이해의 과정이 필요할 뿐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럴 땐 알려줘.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요. 다만 제가 소화할 시간을 주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대화 하나, 짧은 메시지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일상의 안부부터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시어머니이고 충분히 좋은 며느리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눠봐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